그러면은 그 오칠을 만들 때 여러 바탕이 되는 재료, 그 재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에 이제 대나무, 요 대나무로 만든 거를 남태칠기라고 하고, 금속으로 만든 거를 금태칠기라고 하고, 도자기를 만든 거를 이제 도태칠기라고 하고, 가죽 위에다가 그 오칠을 한다든가 이러면은 또 혁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건칠이 있고, 요거는 나무가 아니고 오칠만 여러 겹으로 이렇게 수십 겹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기물을 형태를 만드는 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태주라는 게 있는데, 태주는 오칠을 여러 번, 뭐 수백 번 해갖고 거기다 조각을 해서 문양을 새기는 건데, 요 기법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어, 중국이 이 태주 기법이 유명하고, 일본이 또 옛날에 중국에서 이거 받아들여서 조칠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금태칠기는 금속 위에다가 오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속에는 그 오칠을 그냥 오칠을 하면은 그 오칠이 잘 피막이 도막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00도 이상의 열을 줘가면서 오칠을 발라야지만은 금속에는 오칠 도막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한 특이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 태주 조칠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유물은 중국 송나라 때 겁니다. 중국 송나라 건데, 이게 사실 이게 일본에서 사진을 찍은 건데, 어, 보기에도 조각이 엄청나죠. 그런데 여기에 수백 번 옷을 바르고 건조하고 바르고 칠하고 건조하고 칠하고 바르면서 이 정도 두께로 만들어 갖고 조각을 한 겁니다. 그 요거하고 비슷한 유물이 전 세계에 세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 하나 일본에서 제가 사진을 찍었고, 한 점은 중국에 있다고 그러고, 또 한 점은 어디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 가서 이걸 소장자가 이걸 아주 사진을 그냥 흔쾌히 찍게 이렇게 허가를 해 주셔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오칠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어, 우리가 수리를 할 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부처님은 그 화계사에 보강되어 있는 그 설법인을 하고 있는 관음보살 자상으로, 그 복장유물이 이 안에서 나왔는데, 조선 시기가 조선 후기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는 관음보살 자상입니다. 그 과학적인 분석을 이제 하기 위해서 지금 아까 그 캐시우로 그 화학 도료를 말씀드렸는데, 이 부처님은 현재 우리가 조사를 했더니까 가슈로 독음이 되어 있던 거죠. 그리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제 통해서 뭐 이런 원형을 확인을 하고, 엑선 투과라든가 해서 계금층, 그동안에 몇 번 계금층을 수리를 했는지, 그런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진 보시면 엑스레이, 감마레이를 찍고 있는 상태. 이게 재질이 음, 목적 나무이기 때문에 아까 방가사용처럼 금속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주 투과가 잘 돼서 아주
사진이 잘 나올 겁니다. 그 간마레로 그 사진을 찍었더니까 여기에 이래 보면 아랫부분에 무릎 부분에 여기다 이거를 제작할 때 그 고정시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이런 못들이 상당히 많이 그 있는 것을 이렇게 삐쭉삐쭉 이렇게 삐쭉삐쭉 나온 것들이 이게 다 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 못이 아니고 이게 조선 후기에 그 조성됐다고 하는 불상이니까 그 시기에 만들어 사용했던 이래 보면 이 꺽쇠 또 보이죠? 꺽쇠도 그러니까 이걸 고정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못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안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이런 어떻게 제작을 했는지 또 속에는 어떻게 부부가 썩었는지 생생하게 나무가 잘 남아 있는지 나무가 썩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간말의 조사 비파계 조사를 하고 있는 역시 이 부처님은 불상은 그 목조 나무로 만든 거기 때문에 혹시 흰개미에 의한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벌레에 의한 피해를 막아주기 위해서 훈중 소독을 하게 됩니다. 훈중 소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 가스를 투입하기 전에 피복 훈중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시료를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에 약간 해서 시료 이제 수정 어떤 나무로 만들어졌는지 그 수정 검사를 지금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분석 결과는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이렇게 잠깐 읽어보면은 목조 가늠 보살 자상에서 균열과 보수 부위가 여러 곳에서 이제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가면에 좀 있어서 육안으로는 우리가 볼 수 없었던 확인이 불가능했던 구조와 이제 전통 못 33개를 아까 그 필름으로 보셨던 그 33개의 못이 확인됐고 객원 측은 우리가 5, 7층이 아니고 개수층으로 이렇게 된 부분도 있고 5, 7층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게 5, 7층으로 돼 있는 부분은 조성 당시에 처음 부처님 조성 당시에는 이걸 썼겠죠. 그 후에 뭐 재개금을 할 때 이제 개수층을 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걸로 보입니다. 그 입술 부분에는 이제 유기안료, 무기안료가 있는데 유기안료로 이제 입술을 칠한 걸로 이렇게 돼 있고 금박의 XRF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금박은 금이더라 이렇게 검출이 됐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FTIR 적외선 분광 분석법으로 했더니 캐수, 캐수층이 나온 걸 하게 했고 아까 그 나무에 목재 그 수정 분석을 했더니 5점은 피나무고 2점은 오리나무 또 2점은 버드나무 또 소나무 1점 이렇게 수종으로 조합해서 만든 불상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57 계금은 이게 상당히 복잡한데 어, 옷을 그 색칠을 칠할 때 1에서 22단계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1차 생칠을 하고 생칠을 한 걸 또 갈아내고 면사포가 있죠? 면사 면고르기 면고르기 또 2차 생칠을 하고 모시 배접하고 또 생칠하고 가, 갈아내고 또 토해칠
하고 또 사포질하고 이게 갈아낸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많은 단계를 하고 난 다음에 건조시킨 다음에 이제 정제 오칠을 하고 또 바른 다음에 정제 오칠 마지막에 거기에다 이제 금박을 붙이는 그런 작업이 돼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수리하는데 오래 걸리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오칠은 스페이스만 건조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오칠장 이걸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은 습도가 80% 정도 높은 습도를 올려줘야지만은 오칠을 칠한 다음에 오칠을 건조해 그 다음에 그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손에 묻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넣어서 80%, 75%에서 높은 습도 안에서 건조를 시켜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보존 처리를 위해서 다른 쪽으로 하는 장소로 보존 처리하는 장소로 이제 옮기. 그리고 이게 원래 이제 여기 이제 요 금은 순금이 맞습니다. 순금이 99.9% 순금이 맞고 이걸 붙이기 위해서 이전에 수리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그 화학 도료인 카수도 도료로 해서 붙였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벗겨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탈금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게 다 벗겨낸 탈금이 완료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요 위에다가 아까 그 사포하고 생칠 바르고 저 면 처리하고 그 삼배 바르고 토해칠하고 또 오칠하고 사포질해서 면 고르기 하고 이렇게 20몇 단계를 이제 여기서부터 거치는 거예요. 그 초칠 작업이라는 거는 지금 처음 생칠을 갖다가 칠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아까 그 과학적인 조사에서 그 수리한 부분이 있다 그런 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흙으로 이렇게 남은데 언젠가 이거 수리를 할 때 여기다가 흙으로 이렇게 메워서 보강을 했던 것입니다. 그 조칠이 끝나고 이제 오칠 작업이 이제 이게 완료가. 그래서 아까 여기 이제 손실된 부분, 그 흙으로 메웠던 부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전통적인 방법, 생칠하고 토분하고 목분하고 참숯가루를 섞어서 여기다가 결손 부위를 이제 복원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화관도 지금 그 보존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손가락의 그 결손된 부분이라든가 원래는 있었는데 그 결손돼서 없는 부분 그리고 임시로 만들어진 것들을 아까 수정 검사를 한 그 결과를 가지고 이 화관의 그 장은 보드나무로 되었기 때문에 보드나무로 그대로 원형대로 이렇게 조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조각하는 손가락 부러진 부분을 이제 결손 부위를 이제 복원하는 거죠. 여기 그 지금 이 조각하시고 있는 부분은 경기도 조각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이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손가락 부러진 부분을 오리나무, 이 손 자체가 오리나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오리나무로 해서 이렇게 복원을 해줘. 여기 이제 접하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상칠 작업을 다 하고
이게 건조를 이제 해줘야 되는데 이 건조는 여러 번 지금 해주는 거예요. 한 번 칠하면 건조해서 다음 단계가 넘어가기 때문에 계속 칠한 다음에 건조하고 건조해서 마르면은 또 그 위에다 또 오칠을 또 다시 칠하고 다음 단계 넘어가고 다음 단계. 그래서 오칠하고 건조하는 시간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온도는 뭐 20도에서 25도, 습도는 75도에서 85도. 그래서 오칠은 건조한다. 여기에는 오칠 속에 있는 효소가 높은 온도, 습도에서 반응해서 오칠을 건조시킨다.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연 습도 환경 안에서는 오칠이 건조하지 않습니다. 사칠 작업하고 지금 여기 이제 오칠 건조장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습도가 지금 여기에 보이는 75도, 75%, 85%의 습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화관도 지금 명고리하고 있고. 자, 이런 작업이 끝나면은 이제 금박을 갖고 금박 붙이기 작업이 들어가죠. 이걸 갖고 우리가 이제 개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 하고 나면은 이제 개안 작업을 이제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수리가 끝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칠로 이 개금을 하게 되면은 이 금의 색깔이 아주 따뜻한 황금색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가수 도료로 이렇게 가수 개금을 하게 되면은 좀 창백한 색깔이 납니다. 그리고 3, 4년 지나면은 금박 벗겨지고 그 금박 속으로 들여다보면은 약간 갈색이 보입니다. 그랬을 때는 뭐, 이거는 뭐 100% 화학 도료, 가수 도료로 어, 금박을 붙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까맣게 보이는 거는 잘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런 게 보이면 이건 오칠로 개금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할 때 그냥 그 장인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문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라는 자문. 여기 있는 게 이제 자문하는 게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접니다. 보존 처리 전에 가수 개금을 했을 때하고 오칠 개금을 했을 때 모습이 다르고 여기 실금이 같고 이런 부분들 다 이렇게 수리를 해서 보존 처리 전 상태, 보존 처리 후 상태. 이번에는 그 심곡사 복조 보살 자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보존 처리 이전에 그 사전 조사를 전부 다 하죠. 뭐 실측도 하고 그 컨디션 체크, 그 어떤 그 손상된 부분을 전부 다 하고 사진 촬영하고 실측하고. 근데 이 부처님은 왜 그런 뭐 때문에 하여튼 모르는데 오른손 손목하고 왼손 손목이 전부 다 이렇게 절단됐습니다. 그냥 이게 부러진 게 아니고 톱으로 이렇게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균열이 많이 가 있죠. 이 부처님도 가슈계금으로 하여튼 한동안 이 가슈계금으로 이게 유행이처럼 이게 써왔던 거죠. 그럼 가슈계금을 쓴다 그러면은 어, 뭐 국가나 그렇고 각 도에서 지정하는 중용 무형문화재는 지정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전통 재료를 쓰고 전통 기술로 그 어려운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 밑에서 또 교육을 받고 전수 교육을 받고 해서
그 기술을 맥을 이어 또 후손들한테 계속 후배들한테 전해줘야 되는 그런 기술인데 쉽게 이렇게 가려고 하면은 뭐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불상에 대한 그 훼손도 지도를 이렇게 여기에 이제 보면은 뭐 개금 방락, 이물질 오염 뭐 이렇게 절단된 부분을 요 색별로 이렇게 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훼손됐다는 거를 전부 다 여기 이제 점선 있는 거는 이게 아까 손이 잘렸으니까 여기 절단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 엑스레이를 이것도 이제 빗하게 감마레를 찍었더니 여기도 역시 그 제작 당시에 사용했던 그런 못들을 그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까맣게 보이는 부분은 이거 비어 있는 부분입니다. 비어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이제 복장유물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 손목을 분리를 해서 이제 보존 처리가 진행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개검칙 탈피 작업이 지금 하고 있는 거 되겠고, 개검칙을 다 벗기고 난 다음에 이게 개검칙을 전부 다 제거한 그런 앞모습, 뒷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균열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요거 이제 토해칠 또는 이제 옥고래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찹쌀풀하고 생칠하고 동일한 그 목조불상의 그 수정 검사에서 확인된 목분으로 이제 토해칠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매운 갈라지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수를 하는 겁니다. 균열된 부분도 이제 복원을. 여기에 보이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전부 고창에서 나오는 그런 토분이 되겠고 이런 거 갖고 쓰는 거죠. 이거는 이 토분은 교토 근방에 있는 야마시나에서 나오는 그 토분이 되겠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섞어서 쓰는 거죠. 여기도 이제 손가락이 잘라진 부분은 이제 복원을 해서 하는 그런 장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1차 1차 생칠하고 건조하고 또 사포로 이제 명고르기 갈아내고 또 2차하고 뭐 이런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찹쌀풀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삼배로 이게 삼배로 이렇게 바르는 이유는 나무가 이렇게 갈라지, 갈라지지 않게끔 나무를 딱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삼배를 전체 5칠로 해가지고 이게 옷하고 찹쌀풀로만 써가지고 여기에 삼배에 발라서 이제 부착하는 그러면 아주 튼튼해지죠. 튼튼한 부착이 탄생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과정이 끝나면 이제 금박 올리기가 금박 붙이기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보존 처리 후에 전면하고 이제 후면이 되고 요거는 이제 안동 고강사 가는 보살인데 요거는 뭐를 보여주려고 했냐면은 제가 어, 이게 보존 처리 전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문화재청하고 불교문화재연구소가 그 어, 사찰문화재 그러니까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사찰문화재 일제조사를 그걸 했는데 안동에 있는 그 보강사에 갔더니 거기서 조사를 했는데 이런 목조 가는 보살 자상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제 그 계급이 돼 있는 거는 이거는 금박이 아니고 가금이라 해가지고 이거 비슷한 겁니다. 뭐 아주 싼 건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보존 쪽에서 이게 상당히 이거 중요한 유물인데 이 보존 처리를 이제 그 해서 제가 이제 자문을 갔는데 그 전에는 이게 보수 이런 보수 업체에서 이제 이걸 받으면은 그 개금하는 사람들한테 바로 이렇게 넘겨줘서 그냥 금을 다 벗겨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 보존 쪽으로 오면은 한 층씩 한 층씩 벗겨내는 거예요. 다 벗겨냈더니 이런 모습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노출. 그래서 저는 여기서 더 이상 개금을 하지 말자고 했던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12세기 말, 고려 12세기 말에서 13세기 초반에 아주 오래된 고려 시대의 그 불상인데 지금 이렇게 개금을 하게 되면은 현대 모습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부처님이 살아나기 때문에 고려 시대 조선 당시의 모습이 저는 이게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대로 어, 계급을 하지 않고 수리 보존하는 걸로만 하자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이게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급을 해서 이렇게 계급을 했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부처님이 이 관음 보살 자상이 이 부처님이 고려 12, 13세기의 불상으로 보이십니까? 불상이 보이십니까? 이거는 현대 만든 걸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존을 하더라도 어떤 눈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 그 미학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그 보존하는데 중요하다 이런 생각. 저는 개인적으로 고려 시대의 모습으로 되살리는 지난번 강의 마지막 때 말씀드렸잖아요. 원형을 보존하는 게 보존이라는 진정한 보존이라는 그 이탈리아 보건 전문가의 말 여기다가 대입하면 이건 잘못된 보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노출된 부분이고 그래서 아까 요거는 이제 개금을 한 상태고 벗겨냈더니 이런 정도면 금박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굳이 할 필요 없었는데 참 안타까운. 이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새롭게 개금을 해서 처리 전 처리 후 모습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러면 이 유물은 일본의 이제 해안 시대, 평안 시대 10세기에서 11세기 일본의 해주 산사에서 있는 그 부처님인데 목조 약사열의 자상입니다. 2012년도에 보존 처리 전에는 이런 모습, 여기 좀 균열이가 있고, 그런데 보존 처리 후에는 이런 모습. 자, 아까 개금 안 한 상태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상태가 더 좋지 않습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절대, 그 시대의 수리는 하지만은 새롭게 개금은 하지를 않습니다. 요거는 뭐 일본의 정서하고 우리나라의 정서하고도 다르겠습니다만 꼭 뭐 일본께 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문화재 보존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형을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근데 또 종교적인 입장에 있어 보면은 부처님을 왜 옷을 깨끗하게 안 입혔느냐 이런 부분도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뭐 일리가 있는 얘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게 지정된 문화재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안 시대의 모습 그대로 또 우리 고려 시대의 모습 그대로 보존 처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불상은 그 교토에 있는
어, 국보수리원, 미술원 국보수리복소에서 보존 처리한 유물입니다. 한 1300년 된 목조 불상만 주로 보존 처리하는 그런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이제 오칠을 그 조사를 하면서 오칠은 다 아까 물에도 강하고 열에도 강하고 강한 산에도 강하고 강한 알칼리에도 다 모든 분에 다 강하다고 했는데 단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외선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어디 좀 볼 수 없을까 하고 찾다가 일본에는 그 이 건물에 오칠을 바르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단청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여기는 저 오키나와 수리성을 그 막 갔더니까 여길 제가 두 번을 갔습니다. 두 번을 갔는데 이제 처음에는 혼자 가니까 볼 수가 없었고 두 번에 이제 지인을 통해서 이제 이 직원을 안내를 받으면서 갔고 이때 거의 수리가 다 끝났었는데 이거 제가 찍은 거는 2019년도 7월 9일 날 갔었는데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제가 찍고 와갖고 10월 달에 이게 화재가 나고 전소가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 가도 이걸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몇 년 기다려서 이제 복원을 해야 이제 가서 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여기에 이 정전에 여기는 이제 주칠로 이렇게 다 했지만은 그래서 이 오키나와 수리성 정전은 어, 이게 수리가 전부 보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7월 19일을 갔는데 10월 31일 날 새벽에 화재가 나고 전부 다 잿더미가 되거든요. 요 위에다가 요 속에는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그 오칠을 하고 난 다음에 오칠을 열 몇 번을 합니다. 여러 번 하고 아까 마찬가지로 삼배도 바르고 그 위에다가 오칠을 발랐다가 갈아내고 또 오칠하고 갈아내고 이렇게 수십 번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위에다가 이렇게 단청 채색을 그리는 음, 그 일본의 그 독특한 그런 단청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오칠은 어, 다른 데는 다 강한데 자외선에 그 약하기 때문에 여기는 또 왜 여기 갔냐면 오키나와가 태양광이 강은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걸 한번 보러 다녀왔던 겁니다. 여기 편액인데 이거 새로 채색을 저기 단청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한 10년만 지나면은 이랬던 거가 이렇게 전부 다 어, 변색이 돼 자외선에 의해 가지고 그런데 자외선이 안 맞으니 위에 금방 이 부분들은 아주 쌩쌩합니다. 음, 직접 받은 부분은 이렇게 음, 전부 다 탈색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칠문화재 보존에 대해서 저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강의를 들으시고 조금 궁금하고 면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개인적으로 그 사무국에다가 연락을 주시면은 또 사무국에서 저한테 연락이 오면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